안녕하세요. HSK 전문 강사 김은정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11월 HSK 5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쓰기 이 부분에서 그림 장문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림 장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나는 그림 장문이 어려워요. 저는 제시어 장문이 어려워요. 이렇게 의견이 나눠질 수는 있는데 그림 장문이 단어가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림 갖고 그냥 내가 쓸 수 있는 단어들만 사용해서 문장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둘 중에 하나를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할 거면 제시어보다는 그림 장문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림만 보고서 80자 내외의 글을 쓰는 이 영역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살펴보면서 한번 오늘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로 볼 거예요. 그림 딱 보고 그림으로 한 편의 글을 써볼 거거든요. 자, 풀이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막상 그림을 주고 문장 쓰세요 그러면 한 몇 분 동안 가만히 있어요.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장문은 나만의 프로세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왜냐면 근데 제시어 장문 같은 경우에는 단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보고 그리고 그 문장을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내가 개요를 짜서 글을 쓰면 되는데 그림은 이제 너무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나만의 패턴을 갖고 있으면 어떤 그림이 나와도 거기에 그냥 맞추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풀이 순서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의도 보시고 핵심 전략까지 파악하시면서 오늘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무섭죠? 네. 지금 눈길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럼 이걸 봤을 때 왜냐면 그림 보고선 굉장히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5급에 쓰기 볼 때 뭐 컴퓨터에 갑자기 커피가 엎질러져 있어.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차가 막 전복돼 있어. 나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근데 그림은 내가 이거를 그냥 활용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잖아요. 내가 쓸 수 있는 쉬운 단어들을 가지고 간략하게 표현을 하시면 돼요. 80자만 채우면 되거든요. 어차피 5급이면 사실 듣기랑 독해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도 문장을 막 수려하게 멋있게 쓰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기준 자체가 그냥 어렵게 쓰려고 하다가 제대로 못 쓰거나 틀린 문장 많은 것보다 간결하게 깔끔하게 비문 없이 딱 쓰는 게 오히려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그림을 딱 봤을 때 나는 그럼 뭐부터 해야 되는 것인가? 단어부터 떠올리셔야 돼요. 개요부터 짜기에는 내가 스토리는 구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스토리에 해당하는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언어적 능력이 되십니까? 되면 상관없는데 안 될 수 있다. 나는 하고 싶은 말이 이렇게 많은데 한국어로는 근데 이거를 개요를 짰는데 내가 중국어 실력이 딸려서 그걸 못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해야 할 건 개요 짜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내가 쓸 수 있는 단어들을 좀 떠올리세요. 근데 이제 일단은 그래도 문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명사, 동사, 형용사 이 세 가지 정도의 단어를 떠올리시는 게 좋아요. 그림을 딱 봤을 때 떠오르는 명사는 뭐 교통사고, 자동차 뭐 이런 거 있을 도로 막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거를 단어라도 떠올리면 거기에서 또 확장이 돼서 문장이 떠오르고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그림을 보고 쓸 수 있는 명사, 동사, 형용사를 떠올린다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가 막히는 거, 뭐 예를 들어서 그 사고나 자동차에 관련된 거, 부딪히다, 다치다, 조심하다는 굳이 말하면 사실은 심리적인 그런 동사일 수 있죠. 그리고驾驶 하면 운전하다, 카이처의 좀 고급 표현이에요. 驾驶 같은 경우에는 듣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5급에서. 형용사 厉害, 화, 왜냐면 눈이 있기 때문에严重, 심각하다. 안 좋은 그 그림이면 뭐 상태가 심각하다, 뭐 결과가 심각하다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접근을 해볼 수 있구나. 그럼 이제 문장을 만드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주어, 수어가 가장 기본적인 문장. 그리고 주어, 수어, 목적어. 거기서 내가 접속사나 이런 거 쓸 수 있어.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거. 내가 실력이 안 되면 그냥 주어, 수어, 목적어 위주로만 가셔도 돼요. 路上堵车了. 앞에 제시했던 동사로 가는 거죠. 路上堵车了. 길이 막혀요. 혹은 道路가很滑해요. 이렇게 갈 수 있죠. 수어 목적어 갈게요. 在路上主发生了 동사. 수어죠. 交通事故 목적어죠.
파성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할 건데 이게 이제 존연문이라고 해서 발생하다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 동사는요. 앞에 시간이나 장소가 오고 그 발생하는 사건이 목적어로 와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파성은 발생하다는 우리나라에도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은 할 수 있지만 완벽한 문장의 구조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시간, 장소 쓰시고 그냥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쭈앙러라는 동사를 쓰고 싶어요. 내 차가 앞에 차를 박았어, 부딪혔어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쭈앙러前面的车. 확장을 하는 경우에 가장 쉬운 방법은 접속사를 쓰는 거예요. 虽然但是 차가 부딪혀서 고장이 났는데 근데 다행히도 다친 사람은 없어 라는 문장으로도 갈 수가 있죠. 부딪힘을 당한 거예요. 내 차가 누가 와서 나를 박았어 라고 쓸 수도 있잖아요. 被撞 했는데 쭈앙의 그 결과가 화일러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운 좋게도 근데 쇼상 하는 사람이 없어. 没有人受伤 하고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완벽한 문장, 어렵진 않지만 완벽한 문장이죠. 해석은 문제 없는데 여러분이 구사하기 어려운 이런 기본적인 문장들을 많이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이 그림을 보고 연상되는 명사, 동사, 형용사를 떠올리고 각각의 명사, 동사, 형용사를 가지고 문장들을 조금씩 만들어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개요를 짜는 거예요. 서론, 본론, 결론. 왜냐하면 80자를 채워야 하는데 80자가 뭐 별로 안 긴, 되게 길어요. 그죠? 여러분이 스스로 문장을 한 3-4줄을 써야 되는 건데 굉장히 길게 느껴져요. 서론, 본론, 결론을 잡아놔야 쓸 말이 있단 말이에요. 인물이나 시간이나 장소로 서론을 잡아놓으세요. 예를 들어서 지난 주말 내가 어딜 갔는데, 아니면 지난 주말, 아니면 어제 날씨가 어땠는데, 왜냐면 80자를 채워야 되니까 말을 막 만들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어제 혹은 오늘 아침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서 이제 배경, 눈이 내렸어, 도로가 미끄러워, 정류장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어, 뭐 이런 식으로 배경을 두는 거죠. 昨天下了很大的雪. 그럼 이제 맞춰서 쓰면 돼요. 今天早上 눈이 많이 내려서 路上 화, 되게 미끄러워요. 그래서 在 어디, 왜냐면 제가 장소를 꼭 쓰라고 그랬잖아요. 发生은 장소나 시간을 쓰고 在车站旁边发生了一起 이거 다 상관없지만 어떤 교통사고나 뭔가 불러 일으켜지는 거라서 지라는 양사를 써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交通事故가 발생을 했어요. 본론은 제가 이제 쓰기 파트, 장문 파트 설명할 때마다, 강의할 때마다 드리는 건데, 본론을 채울 때 뭐뭐 했기 때문에 뭐뭐 했다, 뭐뭐 했지만 뭐뭐 했다만 쓰시면 사실 긴 복문이 2개나 있으면 본론이 다 찬단 말이에요. 80자에서. 그래서 원인, 길이 너무 미끄러워서 뒤에 있는 차가 앞에 있는 차를 박았다. 차가 망가지긴 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다. 워서 인과 했지만 역적. 因为路滑后边的车不能及时停下来 멈춰설 수가 없어요. 所以撞了前边的车虽然车被撞坏了但幸好운 좋게도 没有人受伤 아까 앞서서 문장을 봤죠. 이걸 이렇게 풀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이래서 좋았다, 이래서 나빴다, 이래서 내가 어떻게 했다 라고 결론을 지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날씨가 안 좋을 땐 조금 더 조심했어야 되는데 하고 뭔가의 바람, 시왕이란 동사는 다이렉트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써도 돼요. 시왕, 뭘 바래요? 내일 날씨가 좋기를 바래요. 明天天气很好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거든요. 大家在天气不好的时候小心开车小心驾驶 다 가능하다는 거죠.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진행 과정을 거쳐서 하면 이 문장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제 눈이 많이 내려서 쭉 해서 사고가 발생을 했고, 왜냐하면 요거는 조금 중요한 표현이라서 이 진행 문법적으로 싱하 운 좋게도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서 갈 수 있다 이런 패턴으로 가자는 거죠. 그림 장문은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조금 쉬운 단어를 가지고 그림 자체를 너무 묘사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트럭이 있어서 앞에 트럭을 박았고 거기는 산길로 추정이 돼.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말을 써야지 그게 언어적 능력이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개요를 만드셔야 돼요. 눈이 왔잖아요. 그건 쓸 수 있죠.
앞에 차, 뒤에 차가 앞에 차를 박았잖아요. 눈길에는 좀 조심해야겠어. 근데 그걸 확장시켜서 날짜는 안 써 있잖아요. 내 맘대로 어제, 뭐 오늘 이런 식으로 문장을 80자를 만들어 나간다는 거. 그림 장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편하게 먹고 서론 배경 쓰고 그리고 본론에 접속사 2가지 사용해서 쓰고 마지막에 마무리를 교훈이나 감정으로 마무리를 지면 되겠다라고 해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통해서요. 쓰기 이 부분 그림 장문에서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며 이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